오늘이 이제 3주차 강의입니다. 근데 그 검사 종류에 대해서 두 가지뿐이 못했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검사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모발 검사 임상까지 했고 BI 검사에 대해서 BI에 대한 원리만을 얘기를 했고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BI의 실제 검사 부분을 병원에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어떤 임상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그것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 BI 검사 결과지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일신기독병원이고요. 일신기독병원은 일찍이 그 통합의학센터를 만들어 놓고 통합의학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진료를 하고 통합의학과가 아예 있었던 병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조그맣게 나와져 있으니까 이 선생님이 환자들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주요 팩터들을 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스 앵글, 바디 캐피스턴시, 바디 셀 매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실제 검사한 수치를 이렇게 써놓고 요거는 기준치를 써놨습니다. 이 나이에 따라서 기준치가 얼마나 된다는 것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기준치보다 대부분 다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해석을 페이스 앵글이 원래 기준치에서 6.5인데 5.7로 떨어져 있으니까 세포막 상태가 나이에 비해서 온전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해독이나 필수지방산, 오메가3나 항산화제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환자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때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을 가지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바디 캐패시턴시가 640일이 나와 있는데 550이니까 미토콘드리아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준 거고, 바디셀 매스 그 다음에 여기 ECM, BCM 비율이 중요한데 실제로는 1.0 이하가 나와져 있는데 1.2니까 너는 지금 괜찮은 것 같이 네 몸 상태는 괜찮은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부적절한 신체 감량 상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고, 팻매스가 25.8일에 있는데 32.7은 지방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은 노화의 지표로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인트라셀룰라우트 세포 내 물입니다. 세포 내 물이 52.9를 유지해 줘야 되는데 50.3이니까 세포막의 물은 47.1을 유지해야 되는데 49.7이니까 이 두 가지를 봤을 때도 너는 해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네 상태에서는. 그래서 해독 치료를 먼저 해줄 수 있는 부분으로 환자들한테 설명을 해주면서 끌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토탈 바디 워터, 그러니까 린 바디 매스 분해, 이게 근육량의 물인데 73이라 했는데 72.6이니까 약간 물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루 2리터 이상의 수분을 공급을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해준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만성 피로학회 만피회 회장님인 그 병원에서 하는 겁니다. 39세 여자, 피곤하고 얼굴 손발이 많이 붓고 소화불량, 몸무게는 3-4kg 들고 피부 두드러기 잘 나고 이런 상태로 다 나눴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결과지를 보면은 이 물이 인트라셀룰러 워터, 익스트라셀룰러 워터가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얼굴 손발이 많이 부은다라는 것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설명을 이것도 이제 화살표를 다 이게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이제 조금 떨어졌다, 아주 많이 떨어졌다, 이런 것을 둘 다 표시를 해가면서 설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해석을 BI 인터프리테이션 해가지고 1, 2, 3로 하는데요. 페이스 앵글이 4.5다. 여기 보면은 페이스 앵글이 기준에는 6.7이 나와야 되는데 4.5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죠. 일단 다른 질병을 가능성, 이게 5.0 이하로 떨어졌으니까 무조건 이 사람은 질병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바디셀 매스도 감소되어 있고
리액턴스가 감소되어 있으니까 머슬 매스가 감소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셀 멤브레인도 아주 열악한 상태고, 셀 헬스도 열악한 상태다. 그리고 이제 ICW가 감소되어 54.3이 돼야 되는데 46.9. 그러니까 인트라셀룰러 원터, 세포 내 물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것은 근육이 적절한 물을, 이렇게 근육량에서 적절한 물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적절한 근육이 없기 때문에 물을 저장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것을 설명을 해주고, ICW의 영양인자들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림바디 매스에서 여기서 이제 팻 매스가 23.9래야 되는데 31.5로 올라가고, BMI는 21.9, 이게 정상이지만 BMI로 봤을 때는 비만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은 팻 매스는 31.5로 급히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면 뭘 뜻하냐 하면 스키니 팻 신드롬이다. 이거는 겉으로 보기에는 비만이 아니지만 대사적으로 볼 때는 비만이다라고 평가해주는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스키니 팻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여성분들이 다이어트를 많이 해가지고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이 스키니 팻 형태가 있는 형태가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스키니 팻이 더 질병의 위험성이 큰 상태예요. 그 다음에 ECW의 증가, 익스트라셀룰러 워터가 45.7, 그러니까 45.7을 유지해줘야 되겠는데 53.1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디하이드레이션 상태가 아니라 물은 충분히, 여기서 보면은 72.5, 71.3이니까 물은 괜찮아요. 전체 자기 체중에 가지고 있는 물은 디하이드레이션 상태는 아닌데, 결국은 세포 밖에 물이 많다는 얘기는 톡식 메탈이나 푸드 알러지, 카타볼리즘 이런 상태로다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니까 여기에 맞게 이제 치료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페이스 앵글이 올라가느냐, 어느 선생님이 그라누를 먹고 페이스 앵글이 올라가느냐 질문을 했는데, 이게 이제 임상 자료예요. 우리가 이제 BIA로다가 여기 이제 바리아트릭 메디컬 푸드라는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5.5에서 3주 만에 6.5까지 페이스 앵글이 1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건 뭘 뜻하냐 하면은 정확한 양을 투여를 해주게 되면 변화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정상 수치까지 올라가는 데는 약 14주가 걸렸다. 이게 가장 그 사람의 이상치까지 올라가는 데는 14주가 걸렸다는 것을 임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살코페니아는 모든 질병의 그러니까 시발점이다. 그러니까 단백질이 모자라서 나타나는 질환들이, 굉장히 노인성 질환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BIA는 그것을 찾아내 줄 수 있는 기계다, 의료 장비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살코페니아를 나타내는 것이, 이 수치를 보게 되면 BCM 떨어지고 ECM은 올라가고, FFM 떨어지고 FM 올라가고, ECM, BCM은 올라가고, 이것이 바로 살코페니아다. 그 다음에 ICW가 떨어지고 ECW가 올라갔을 때는 디톡스를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페이스 앵글이 떨어졌을 때에는 운동과 푸파, 오메가3 같은 것을 복용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도 지노이드 바디 타입에서 살코페니아다. 이 숫자를 지노이드 오베시티고, 이 숫자로 봤을 때 BMI는 21.9예요. BMI가 21.9라는 얘기는 비만이 아니라는 얘기거든. 비만의 정의는 19에서 25까지가 비만으로 나와져 있는데, 실제 이 환자 35세 여자는 21.9면 오히려 아주 정상적인데도 불구하고 케이스로 봤을 때 BCM, LBM, 디톡스 로딩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노이드 오베시티다라고 판정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44세 여성은 sarcopenic obesity다. 그것은 이제 여기 BCM이 너무 감소가 많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얘기죠. 36.3이어야 되는데 28.2라고 나오니까 이게 BCM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근육량 중에 그 sarcopenia 오베시티다라는 것을 한정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sarcopenic overweight라는 부분들을 찾아내고 페이스 앵글이 떨어진 부분에서 이제 이게 어떤 것들이 디톡스를 해줘야 되느냐 안 해줘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아주 짧은 시간 내에 BI 여러분들이 스캐닝을 해보셨지만 30초 내면 다 끝나잖아요. 끝나는데 끝난 걸 가지고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몸의 구성 상태를 보고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진단하지 말고 이걸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낫다. 그래서 1차 진료기관에서는 무조건 쓰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모 종합병원에서 이제 폐결핵 환자 패스트푸드에 의지하고 2년 이상 균형 잡힌 식단을 못했고, 그리고 이제 영양소를 추천해야 호전된 거를 느꼈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바로 이게 그 호전된 것을 BI 측정을 보게 되면 이게 폐렴인데도 폐결핵인데도 불구하고 이 페이스 앵글을 조절해주면서 그 떨어지지 않게 그 여기 페이스 앵글을 조절해주면서 BI로 측정을 해나가면서 치료를 했을 때 쉽게 호전된 것을 3개월 동안에 많이 호전된 것을 볼 수 있다라는 임상 지표를 설명한 거고요. 그다음에 네프로페시의 사구체 신염 환자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테스트 1, 테스트 2, 테스트 3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좋아진 것을 페이스 앵글에서 4.8, 7.3이 됐으니까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서울로 올라갔는데 다시 나빠지게 된 상태를 이제 다시 몸이 나빠져서 3주 만에 와가지고 나빠져서 보여지게 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6세 여학생으로서 그 페이스 앵글이 4.8, 오메가 3 6g, 예? 마이어스 칵테일 이런데 이제 그 몸이 좋아졌다 그러니까 다시 그 복학을 시도해서 3주도 못 지내고 다시 또 4.7로 떨어졌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토피 거죠. 여기는 이제 그 페이스 앵글이 4.2로 나왔죠. 그래서 이 오메가 3하고 이제 그 어린애니까 1세 된 여하니까 먹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업제 이런 것들을 투여해가지고 페이스 앵글의 지표가 있어서 일반적으로 예상된 양의 3배 정도의 오메가 3량을 투여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오메가 3의 양을 굉장히 많이 투여해 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어린애들은 오메가 3를 어떻게 투여를 했겠어요? 굉장히 큰 거를 어떻게 투여를 했겠어요? 그 바늘로 톡 찌르면은 물이 나오거든요. 기름만 짜먹이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이제 투여를 해준 상태가 되죠. 그래서 아토피가 이제 이렇게 심한 상태에서 지금 이런 상태로 개선되어진 것을 오메가 3를 투여해서 개선되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암 환자들입니다. 페이스 앵글이 4.0, 3.0 그렇죠. 이거는 이제 암 리스크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ECM, BCM 비율도 1.54, 1.84. 이 사람은 이날 검사하고 3주 만에 돌아가셨어요. 이게 뭐 거의 3.0이니까 3.0이 살아있는 지표의 한계점이라고 그랬는데 거의 이렇게 나왔으니까 3주 만에 돌아가신 케이스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위암이 확진된 예도 있는데 40세 여자 환자로서 페이스 앵글이 5.2, 바디 캐패시턴스가 453.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자세히 검사를 해본 경우 이제 이 위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했던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비를 가장 효과적으로 쓰고 있는 병원이 카톨릭 의과대학이에요. 카톨릭 의과대학은 8개 대학병원에 전부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쓰고 있는 과가 가정의학과인데, 가정의학과에서 미리 가정의학과는 뭐 중병이 있어서 오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이제 3차 기관에서 그냥 3차 기관으로 가기 위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케이스를 잘 골라서 해가지고 이 많은 중환자들을 미리 치료를 할 수 있는 케이스를 많이 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서울 성모병원에 호스피스 병동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돼 있다라고 얘기하죠. 완화의학 병동입니다. 들어가려고 하면 줄을 서야 되고 막 그냥 뇌물을 줘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병원에서 이것도 하고 있는 것이 이 사람을 더 치료를 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판단하는데 BIA를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BIA를 쓰는 데가 서울 성모병원에서 다 한꺼번에 10대를 사갔는데, 10대를 사간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대학병원에는 가정간호제도라는 게 있어요. 간호사들이 두어져 있는 사람들을 질병을 하는데 그 환자들을 체킹해보고 관리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들한테 이 장비를 들고 병원마다 이제 환자들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 변화된 체크를 기록을 가져와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장비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가 사실은 초창기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파돼 나가다가 병원에서는 이제 의료보험 청구를 하는데 자꾸 이제 커팅이 되니까 이건 장비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에서 이제 주춤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대학에서 오히려 저보고 야, 우리 신의료 기술을 신청을 하자 해가지고 신의료 기술 신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는 그 신의료 기술 신청이 들어가고, 그래서 아마 내년도쯤에는 루틴하게 그냥 병원에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저는. 그 다음에 타액 호르몬 검사예요. 국내에서 가능한 타액 호르몬 검사는 우리가 호르몬을 검사하는 게 코티졸과 DHA를 검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성호르몬으로다 에스트라디올과 프로게스테론, 테스토스테론, 요 둘 다는 여성 쪽에서 주로 나오고 이건 남성 쪽에서 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호르몬을 검사하는 겁니다. 근데 이 코티졸과 DHA는 우울증과 불안, 만성 피로, 비만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데 주로 쓰게 되는 지표들이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못 일어나는 사람들, 예? 그것을 찾아내는 데 이제 쓰여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호르몬은 다낭성 난소증후군하고 그 다음에 이게 탈모, 비만, 전립선 비대, 전립선 암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데 쓰여지는 호르몬들입니다. 이 5가지 호르몬을 토탈 한꺼번에 타액으로다가 검사를